일종의 이제 그 모순인데, 자, 그 모순을 왜 생기는지 이제 곰곰이 잘 따져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서 이제 2를 계산할 때, 1로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식이 있었냐면 이제 2분의 1에 모든 전화에 대해서 적분으로 써도 되는데 모든 전화에 대해서 qi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1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굉장히 중요한 게 요게 뭐냐면은 i번째 전하가 있는 곳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인데, 그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자기 자신은 만들어내고 있지 않죠. 나를 제외한 나머지 전하들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에다가 나의 전하량을 곱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컨티뉴 리밋을 쓰면서 얘를 어떻게 적었냐면은 자, 이렇게 적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엄밀하게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자, 이건 뭐 정확한 수학적인 노테이션이 아니라 이제 아이디어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나의 전하 밀도였으면 여기에 곱해지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들은 나를 제외한 너네들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둘을 곱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엄밀하게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저 표현식을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 전하량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내가 뭐로 바꿨냐면은 입실론 제로의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로 바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게 나의 전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나라고 내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수학적인 아이덴티티를 이제 적용을 했죠. 자, 얘를 요거 빼기 이런 수학적인 아이덴티티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텀은 이제 바운더리 텀으로 이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은 게 마이너스 2분의 입실론 제로 전체 공간에 이렇게 되는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가 일렉트릭 필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까지 다 합치면 이제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이 됐는데, 여기에 그 인덱스를 다 들고 가봅시다. 여기가 이제 나의 일렉트릭 필드고, 여기는 나를 제외한 다른 애들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이죠. 그래서 원래는 엄밀하게는 이게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면은 2분의 입실론 제로의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이지만, 정확히는 내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와 너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 이거의 내적이에요. 즉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내가 만들어내는 필드가 자기 자신의 에너지는 제외를 해야 되는 거야. 제외.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두 개의 전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자, 1번 전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2번 전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제곱을 해봅시다. 이걸 제곱을 해보면 1번 필드가 만들어낸 전기량 제곱, 2번 필드가 만들어내는 전기량 제곱 더하기 2배의 1번이 만들어내는 거, 2번이 만들어내는 거에 내적, 이게 있는 거죠. 즉, 그 외부에서 한 일과 같은 포멀리즘이 되려면은
우리가 필드 에너지를 계산할 땐 얘는 제외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조건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셀프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필드와 자기 자신의 전하가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셀프 에너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필드 에너지 중에서 그럼 진짜 그 일에 해당되는 일 에너지와 상통하는 게 무엇이냐?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것을 여러분 잘 계산을 해서 이것을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정확히 요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항상 셀프 에너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셀프 에너지를 잘 이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 셀프 에너지는 그러면 이 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에너지일까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하들을 무한대에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모아오는데 걸리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하를 여기다 놓고 두 번째 전하를 여기다 놓는데 에너지가 얼마인가 그 일을 계산했는데 근데 사실은 전하들을 요 점전하로 만드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도 있겠죠. 앞서 우리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전하들을 외부에서 끌어모아서 이 구형의 형태로 만드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지 계산했잖아요. 근데 점전하로 만든다는 얘기 뭐예요? 반지름이 0으로 가는 극한인 거죠. 반지름이 0으로 가는 극한은 보시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발산하잖아요. 여기 반지름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런 점전하가 있는 문제에서는 셀프 에너지가 심지어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그러니까 이거로 계산한 에너지는 무한대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셀프 에너지는 조심해야 되고, 그럼 아까는 왜 같아졌느냐? 아까는 왜 같아졌냐면 전압의 분포가 연속적인 극한을 할 때는 전압 분포의 그 싱귤러한 파트가 없어져서 셀프 에너지가 이제 무시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무시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셀프 에너지를 집어넣고 계산한 거나 안 집어넣고 계산한 거나 둘이 같아졌는데, 그렇지만 이제 점전하를 집어넣을 때는 둘이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셀프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과연 전체 공간에 대해서 첫 번째 점전하와 두 번째 점전하가 만들어내는 이 일렉트릭 필드의 내적의 전체 공간 적분이 과연 둘이 떨어진 거리분의 Q1, Q2가 되는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셀프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필드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잭슨 책의 챕터 1의 11절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거기 참고해서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다음에는 일렉트릭 다이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의의 전하 분포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을 해봤는데, 전하 분포 중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전하 분포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특정한 전하 분포를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은 두 개의 점전하가 있는데 전하량이 서로 반대예요.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마이너스 Q. 자, 이런 점전하가 어떤 R0라는 위치에 있고, 플러스 Q가 그 R0라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Q는 R0에서부터 어떤 D 벡터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D라고 하는 것이 음전하에서 양전하로 향하는 이제 그 위치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부르냐면, 일렉트릭 다이폴은 두 개의 전하인데,
자,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마이너스 Q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극한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D가 거리가 아주 가까운 극한. 근데 거리는 아주 가까운데 단 Q 곱하기 D. 그러니까 거리가 0으로 그러니까 이거 0으로 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단 Q가 충분히 커서 이제 이것의 값이 일정한 그런 극한적인 이상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려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Q는 무한대가 되고 D는 0으로 가야지 이제 둘의 곱이 유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0으로 간다는 거는 그냥 충분히 거리가 짧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극한값, 즉 Q 곱하기 D, 이제 요것을 이제 다이폴 모먼트라고 불러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것이 공간상에 만들어내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 지점에 물론 여기가 원점이고 이 지점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그럼 걔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포텐셜. 자, 마이너스 전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R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D가 0으로 가는 극한이죠. 그럼 이제 D가 0으로 가는 극한은 생각해 보면은 한번 이렇게 쓸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얘는 (4파이 제로 Q) 이렇게 쓰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R의 함수인데 R이 마치 이제 R 값이 R 더하기 D에서의 그 함수값과 그 다음에 R에서의 함수값의 차이처럼 되고 그 다음에 그 D가 아주 작은 극한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그 아규먼트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대입해서 걔네들을 빼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바로 그 차이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분의 뜻이잖아. 자,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마이너스 D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미분은 R로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1/R 미분은 우리가 이미 마치 이게 쿨롱 포텐셜을 미분한 사실 쿨롱 포텐셜 미분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4파이 입실론 그다음 D하고 Q를 합한 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P죠. P 벡터 다이폴 모먼트. 그다음에 1/R을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R 빼기 R0 세제곱에 R 빼기 R0. 네, 이게 일렉트릭 다이폴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리가 아주 충분히 멀면 이 포텐셜은 거리의 제곱분의 1이 되네요. 자, 모노폴이 있을 때는 포텐셜이 1/R로 떨어졌는데 다이폴이 있으니까 이제 훨씬 더 급격하게 필드 포텐셜이 이제 작아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에서 만들어내는 필드가 서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쇄되는 효과 때문에
거리의 1승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는 그 저 지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일렉트릭 포텐셜을 이제 R로 한번 더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레디언트.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함수를 저기다 대입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할 거예요. 마이너스 여기서 R0는 그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이러한 벡터 캘큘러스는 이제 익숙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 나오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R0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R0는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함수를 R로 미분하나 R 빼기 R0로 미분하나 똑같은 거니까 R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R0는 그냥 아예 생략을 하고 내가 요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제 스칼라고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를 취했으니까 쟤는 이제 벡터가 나올 거예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뭐예요? 그레디언트는 이제 그 각각의 성분으로 미분해서 그 성분의 단위 벡터를 이제 곱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미분이 두 군데 들어가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일단 얘는 R 3승분의 1에 그레디언트 P 내적 R 더하기 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계산할 수 있죠. R 3승분의 1의 그레디언트는 자, 여기 레디얼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그레디언트는 뭐 했을까요? 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거리만 의존하니까 이제 각도에 대한 건 할 필요 없고 이걸 해보면은 P 내적 R에다가 R에 마이너스 3승을 미분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R에 마이너스 4승인데 R을 한 번 더 곱해줘서 R의 5승분의 마이너스 R 벡터 R 단위 벡터 대신에 그냥 R 벡터를 쓰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쟤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쓰는 것보다 그냥 그 카티전 코디네이트를 쓰는 게 더 좋은데 자 x로 편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요 p하고 r의 내적은 px에 곱하기 x, py 곱하기 y, pz 곱하기 z잖아요. 걔를 x로 편미분하면 그냥 px고 y로 미분하면 py, z로 미분하면 pz. 거기다 각각의 단위 벡터를 쓰면 그냥 쟤는 그냥 p 벡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3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미분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요 미분식을 미분 캘큘러스를 그냥 적용하면 자, 요게 분자를 미분한 거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한 거에서
이런 표현식이 나옵니다. 칸이 부족해서 좀 글씨가 뭉개졌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뭐 이거는 이제 전자기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다이폴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다이폴이 만들어내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전기력선이 전부 다 이제 이 표현식에서 나오는 거고, 전기장은 그럼 거리에 어떻게 의존할까요? 거리에 포텐셜이 R 제곱분의 1이었으니까 이제 R 3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폴의 필드는 모노폴보다는 훨씬 더 작다. 왜 작냐면 서로 다 캔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이폴이다. 그럼 다이폴이 이제 여러 개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이폴이 다이폴 모먼트가 이제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R이 다이폴 모먼트의 덴서티, 그러니까 덴서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폴라리제이션. 자, 이 경우는 그냥 뭐 위에 썼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이제 요게 다이폴 모먼트 한 개가 있었을 때였는데, 쟤를 모든 다이폴들에 대해서 다 주소 모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이폴 모먼트 덴서티에 대해서 이런 적분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R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이제 포멀한 것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전화 분포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따로 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